볕들 날이 있구나 이런 생각 드시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서 왕노릇하려다 계엄을 했다고 비판하며 나라가 어지러우니 작은 힘도 모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인은 머슴들을 따라 편갈라 싸우지 말아야 하겠죠. 경상도 전라도 나눠서 왜 싸웁니까? 이순신 벨트를 훑으며 국난위기 극복 메시지를 던진 이 후보는 서남 해안을 재생에너지 산업 전초기지로 삼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아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 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들이 지방으로 찾아오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 목포도 찾았습니다. 최초의 평화적 정권 교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좁은 길을 따라서 이재명도 드디어 이 후보는 국민의힘을 탈당해 지지선언을 한 무소속 김상욱 의원에게 입당에 함께하자고 화답했습니다. KBS 뉴스 이혜림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사흘간의 영남권 일정을 마치고 어제는 수도권 공략에 주력했습니다. 오늘은 충청 지역에서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김희대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문수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 후 영남권을 누볐던 김문수 후보. 사흘 만에 다시 승부처인 수도권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출근길 시민들의 손을 잡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스승의 날 교원단체 대표들과 만나 교육감 직선제 폐지와 고교 학점제,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추진 등을 약속했습니다. 보육부터 교육, 특히 이 돌봄 이런 부분에서 부모가 크게 부담 안 느끼고 국가가 책임지고 중소기업인들을 만나선 중대재해처벌법과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기업이 없으면 노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업이 없으면 일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공세도 이어갔습니다. 1인에게 집중되는 권력은 반드시 불행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민주당을 국기문란 세력으로 규정하며 구국의 심정으로 이번 대선을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온갖 악법을 입법하고 온갖 기업을 다 해외로 내쫓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집권을 한다면 이 나라 경제가 미래가 있겠습니까? 김 후보는 조셉윤 주한 미국 대사대리와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한미동맹 강화와 북핵, 통상 문제 해결 등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고 김 후보 측은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 경기도 성남 판교역 출근길 인사를 시작으로 수도권 표심을 공략하고 오후에는 충청권으로 향합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어제 서울에서 교권보호 공약을 내세우며 교육계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기후정의를 강조하며 진보진영 주자로의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보도에 이유민 기자입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계 표심 공략에 나선 이준석 후보. 제2의 서희초 사태를 우려하는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하면서도 보호받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이 후보는 교사소송 국가책임제와 허위신고 무고죄 처벌 강화 등 교권 보호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임용해서 소송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대학생들과 학생식당 점심도 함께 먹었습니다. 이 후보는 미래교육을 이끌어갈 예비교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교육에 연구를 하고 그런 시간보다 굉장히 한국에서 많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15대 1 정도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는데요. 보육의 영역이 자꾸 교육으로 넘어오는 거는 철저히 막아야 된다. 이 후보는 범보수 진영 단일화 요구엔 국민께 지탄받을 일이라며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또 민주당의 대법원장 특검 추진에는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기후와 노동, 여성을 내세우며 유일한 진보 대통령 후보임을 강조해온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보건의료노조와 농업, 시민단체, 환경단체와 잇따라 정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정의로운 전환으로 기후정의를 외치는 대선이 반드시 되어야 권 후보는 역대 진보정당 후보 최고 득표율에 도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어제 불발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직접 협상은 오늘로 하루 연기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푸틴을 만나기 전에는 협상에 진전이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김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3년 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직접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당초 현지 시각 15일 협상이 시작될 계획이었지만 일단은 불발됐습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세부 계획상 이유였다며 16일엔 양측이 만날 거라 보도했습니다. 전쟁 초기인 2022년 3월 결렬된 이스탄불 협상 이후 양측이 처음 테이블에 마주 앉지만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협상단을 장식용이라고 비판했고 러시아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광대로 칭하며 맞받는 등 시작 전부터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협상 자체도 양측의 이견이 워낙 큽니다. 러시아 대표단은 이번 협상을 2022년 중단된 협상의 연장선으로 생각합니다. Мы рассматриваем эти переговоры как продолжение мирного процесса в Стамбуле, который, к сожалению, был прерван украинской стороной 3 года назад. 당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추진 철회와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 주권 포기 등 사실상 우크라이나의 항복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일단은 휴전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Щодо адженди, мандату не буде, припинення вогню номер 1. тобто вони полетять. 미국도 이번 협상에 큰 기대를 걸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푸틴과 만나기 전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 말했습니다. I know nothing about a delegation. I haven't even checked. Look, nothing's going to happen until Putin and I get together. Okay?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현재를 정체 국면으로 표현하며 트럼프 대통령만이 이를 돌파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이 제주에서 개막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한미 양국이 상호 관세 문제 등을 놓고 고위급 릴레이 회담을 가집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 등 21개 회원국 통상장관들이 제주에 모여 글로벌 무역을 논하는 APEC 통상장관 회의. Growing uncertainties are faced, placing a strain on the global economy and the trade landscape. The role of APEC is more crucial than ever. 하지만 관심은 관세로 세계 무역을 흔든 미국에다 쏠렸습니다. 미국의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와 팔짱을 끼며 친근감을 표한 우리 측 대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참가국 대표들도 앞다퉈 그리어 대표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미국발 관세 타격을 줄여보려고 각국이 미국과 면단 잡기 경쟁에 나선 겁니다. 관세 협상을 한창 진행 중인 우리도 미국과 릴레이 면담을 갖습니다. 그제 한미 실무급에 이어 어제는 정인교 통상본부장과 그리어 대표가 잇따라 만났고 오늘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제주로 날아와 관세 논의를 이어갑니다. 7월 8일까지 합의안 마련을 목표로 진행 중인 협의의 중간 점검 성격입니다. 현대와 하나오션과 오늘 별도 면담을 갖습니다. 한국과의 조선협력에 대한 미국의 강한 의지를 재차 보여준 건데 우리 측엔 강력한 협상 지렛대가 될 거란 기대도 나옵니다. KBS 뉴스 박경주입니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를 협박하며 억대 금품을 요구한 일당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손 씨에게 임신을 폭로하겠다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예슬 기자입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호스퍼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 축구의 간판 손흥민 선수가 협박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2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로부터 임신을 빌미로 거액을 내놓을 걸 요구받은 겁니다. 손 씨 측은 지난 7일 고소장을 냈고 경찰은 지난 12일 체포영장을 신청한 뒤 그제 오후 영장을 발부받아 A씨와 B씨를 검거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 A씨에 대해 공갈 혐의로 B씨에 대해 공갈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손 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하며 수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여성의 지인인 B씨도 지난 3월 손 씨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대 금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체포 직후 이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손 씨 소속사 손앤 풋볼 리미티드는 입장문을 통해 고소 사실을 알리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겠다고 공지했습니다. 또 손흥민 선수는 명백한 피해자라며 명백한 허위 사실로 공갈 협박을 해온 일당이 처벌될 수 있도록 선처 없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민예슬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국내 증시 혼조세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하루 만에 반등을, 코스닥 시장은 이틀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6.37포인트 상승한 2627.73에, 코스닥은 6.05포인트 내린 727.18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무역협상 낙관론 속 금리 인하 기대감 회복에 S&P 500 지수는 4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순매수를, 개인은 팔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2%대 강세 속에 삼양식품 20% 넘게 오르며 신고가를 새로 쓰는 등 음식료주 강세를, 한화시스템과 넷마블을 비롯한 방산주, 게임주 흐름 좋습니다. 이 밖에도 전력설비주, 한화오션, 한국전력 강세입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 등 2차 전지주 부진한 흐름을 한솔케미칼과 이마트 약세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클래시스와 케어젠 하락이 두드러집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397원 2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생활 속 찌든 때를 없애기 위해 다양한 세정제가 쓰이는데요. 중국에서 이 세정제로 인해 공장 전체가 불에 타는 사고가 났습니다. 저장성의 한 세탁기 공장. 직원들이 분주히 세탁기를 닦고 있는데 갑자기 불꽃이 피어오릅니다. 불을 꺼보려던 시도도 잠시, 공장은 1분 만에 시커먼 연기로 뒤덮이고 맙니다. 소방대가 신속히 출동했지만 공장은 전소되고 말았습니다. 조사 결과 현장에서 사용하던 산업용 세정제가 화재 원인으로 밝혀졌는데요. 세정제가 묻은 헝겊에 전기 스파크로 인한 불이 붙었고 바닥에 흘러있던 세정제 잔액과 용기 속에 남아있던 세정제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큰 불로 번진 겁니다. 等溶剂在使用过程中，一旦进行大面积的擦拭，易造成气体挥发，遇到明火或者用电设施，容易造成燃烧或者爆炸。 소방당국은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주방세정제도 안심할 수 없다며 올바른 사용법과 보관법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학사모와 졸업가운을 입고 찍은 자신의 졸업사진 앞에서 활짝 웃고 있는 다이애나 로페즈. 다이애나는 루이지애나주의 한 고등학교 11학년에 재학 중인데요. 평균 학점 4.0 이상의 좋은 성적으로 이번에 조기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이애나는 졸업식에서 혼자 학사모를 써야 합니다. 이 고등학교의 2025년도 졸업생은 다이애나 단 한 명뿐. 지난 2020년 허리케인 로라가 강타한 뒤 이 지역 학생들 대부분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기 때문입니다. The entire class relocated. So that's when it became a class of none. And so when Deanna decided she wanted to graduate early, it was exciting. 나홀로 학교 생활 속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둔 다이애나는 6,700만 원 정도의 장학금을 확보하고 오는 가을 노스웨스턴 주립대학교 간호학과에 입학할 예정입니다. It's like a one in a million chance. And it just really means that I was able to push myself and do everything that I wanted to do and even more. 학교 측은 졸업생은 단 한 명뿐이지만 정식 졸업식을 준비 중입니다. 독일에는 겨울철 유난히 관리하기 까다로운 식물들을 보살펴주는 식물 호텔이 있는데요. 이곳에 머물던 식물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베를린의 한 식물 호텔. 관리사가 이른바 퇴실을 앞둔 식물들을 마지막으로 꼼꼼히 점검 중입니다. 올리브와 귤, 레몬, 월계수처럼 추위와 서리에 약한 식물들은 겨울철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물 호텔에서 온도와 습도, 빛을 세심하게 관리받고 겨울을 보냈습니다. Habe ich sie im Oktober, glaube ich. So Mitte Oktober. Und beim Abholen, naja, ich warte immer sehnsüchtig auf meine Pflanzen.
추운 겨울을 무사히 보냈으니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Langsam beruhige ich mich, aber die ersten Bilder waren auf jeden Fall auch so, dass man sich dann schon gefragt hat, ja, okay, wie sehen die Pflanzen aus, sehen die gut aus, ja, freue ich mich, die zu sehen. Also wie so. 보통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맡겼다가 5월부터 주인들이 찾아가는데요. 새가 둥지를 튼 식물은 체크아웃을 미루고 좀 더 오래 호텔 신세를 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전국에 146만 명으로 추산되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 정부가 15년 만에 새로운 지원 지침을 마련했는데요. 핵심은 가족 지원입니다. 가족의 변화로 20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온 사례를 소개합니다. 야마구치현에 사는 하세가와 시니치 씨입니다. 20년 넘게 방에만 머물던 그는 지난해부터 새벽 6시에 출근합니다. 31살 때 직장을 그만두고 은둔 생활을 시작했지만 가족에게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여든을 앞둔 아버지 아키히로 씨는 가족 지원 강좌에 참여했습니다. 사흘간 가족 간 신뢰 회복 방법을 배운 뒤 아버지의 달라진 태도는 아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시니치 씨는 처음으로 직장 상사의 반복적인 질책이 사직 이유였다고 털어놨고 서서히 마음의 여유를 되찾았습니다. 楽になった。徐々に自分の進む道を探したらいい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感じに変わった。 그 후 시니치 씨는 자신의 의지로 취업했습니다. 家族が本人の気持ちを分かってやるようにしなければ変わらない。勉強させていただいたことが今日につながっているということを考えるとですね、感無量。 정부의 새 지침은 스스로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자유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일정에서 빠진 이스라엘이 연일 가자 지구를 공습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 지구를 미국이 차지해 자유지대로 만들겠다는 구성을 다시 밝혔습니다. 두바이 김기영 특파원입니다.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미사일이 건물을 타격합니다. 건물은 힘없이 무너지고 주민들이 황급히 대피합니다. 이스라엘군이 현지 시각 14일 밤부터 가자 지구 수십 곳을 공습해 주민 100여 명이 숨졌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كان استهداف لعيادة طبية، عيادة أسنان وعيادة أطفال وكان فيها عيادة مجانية طفولة للأطفال. 이스라엘군의 공습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제외한 채 중동을 순방하는 가운데 단행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 지구를 미국이 차지하겠다는 구상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United States get involved and make it just a freedom zone. Have a real freedom zone. 미국 중동 특사가 참여한 가자 전쟁 휴전 협상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견해차로 아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이스라엘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스라엘 주도로 하마스를 배제하는 인도적 구호를 계획하고 있다며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제시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I've heard criticisms of that plan. We're open to an alternative if someone has a better one. 이스라엘군의 완전 봉쇄가 석 달째 이어지면서 가자 지구는 집단 기아 직전의 상황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소득이 없는 고령층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가입률이 미미해서 활성화가 시급한데요. 어떤 문턱을 낮춰야 할지 최인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79살 강군모 씨는 12년 전에 주택연금에 가입했습니다. 한 달에 157만 원씩 받습니다. 비용돈도 주고 여행도 갈 때 있으면 좀 보태 쓰고. 매달 현금이 나오는 건 좋지만 집값 오른 걸 생각하면 달라집니다. 서울 광진의 강씨 아파트는 시가가 3배 정도 뛰었지만 연금액은 가입 때 그대로입니다. 한 5억에서 한 15억? 아쉬움은 없었어요? 그거야 내가 처음에 이렇게 작정을 한 거고. 주택연금이 집값 상승을 반영 안 하진 않습니다. 과거 상승률만큼 미래에도 오를 걸로 가정해 연금액을 산출합니다. 다만 집값은 바뀌는데 연금액이 안 바뀌는 점이 거부감을 키우는 게 사실입니다. 가입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가 55살 이상 유주택자 35% 정도지만 가입률이 2%도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게 한국은행 진단입니다. 한은은 집값이 오를 때 연금액도 늘어나는 상품을 출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가입 희망자가 모두 주택연금에 든다면 노인 빈곤율이 3에서 5%포인트 떨어지고 실질 GDP가 0.5에서 0.7% 정도 늘 걸로 봤습니다. 평생토록 매년마다 34.9조 원의 주택연금으로부터 나오는 소득액이 창출이 된다고 나왔습니다. 1989년에 주택연금을 도입한 미국은 가입 가능한 집값의 상한이 없는 반면 우리는 공시가 12억 원 이하만 주택연금에 들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최근 헬스장 이용료를 월 단위로 결제하는 구독 서비스가 인기입니다. 그런데 이 구독 서비스도 갑자기 요금을 올리거나 환불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지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모바일 앱을 통해 헬스장 구독형 이용권을 산 A씨. 미리 몇 달치의 큰돈을 내는 대신 월 단위 결제를 선택한 건데 갑자기 가격이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원래는 월 구독권을 이제 5만 원대로 이제 결제를 하면서 이용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9만 9천 원이 이제 결제가 돼서 이미 결제가 된 뒤에야 알아채고 환불을 요구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환불이나 이제 취소 같은 경우에는 전화로도 안 되고 이제 무조건 방문으로 해야지만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A씨는 소비자원 합의 권고를 통해 한 달 뒤에야 위약금 10%를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았습니다. 올해 1분기 헬스장 구독 서비스 관련 피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늘었습니다. 피해 가운데 매달 자동 결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가 38%로 가장 많았고 환불 거부도 33%였습니다. 아예 계약 해지 기능이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결제 방식, 자동 결제일, 그리고 인상된 가격으로 자동 결제되는 경우 고지 방법 등 세부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신 다음에 계약을 체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미 피해를 봤다면 업체들과의 분쟁에 대비해 계약서와 문자 메시지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KBS 뉴스 최지연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에는 소나기가, 남부지방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은 서해 남부 해상에서 붉게 보이는 강한 비구름이 들어오고 있어 전남 지역에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 시간당 20-30mm의 장대비가 쏟아질 때가 있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 산지에 최대 150mm가 넘겠고 그 밖에 제주도와 전남, 경남 지역에도 최대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한 대기가 불안정해서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도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비나 소나기가 내릴 때는 천둥, 번개가 치겠고요. 특히 소나기와 함께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2도, 강릉 26, 대전과 전주, 대구 24도로 대부분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BS 뉴스 930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올해는 잘 될 거야 우리 오빠 응원하는 여친 내년엔 결혼도 해야지 안 되겠나 몇 년째 버틴 반지야 옥탑 분명 돈은 버는데 지갑을 줄세 술 담배 좀 줄이면 뭐일까 궁금해 부모님 잘 모시고 건강 챙기자 친구야 원하면 내가 쏠게 진짜로 꼭 쉽게 한 살 두 살 늘어가는 나이 철부지들이 벌써 계란 한판 바보 같은 세상 한탄 가끔이라도 널 보고 싶어 서로 길은 달라도 바라봐줬으면 좋겠네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5 대통령 선거